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이와타입니다. 센다이는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개막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전에서 경기 막판 실점으로 승리를 놓친 점이 문제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에서는 에론과 아라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결정력 부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중원의 사가라와 고케는 패스 플레이를 주도하지만 전방 침투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측면 풀백인 마세와 이시오는 활발한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상대의 역습에 취약합니다. 이와타와의 최근 4경기 맞대결에서 3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1대4로 대패한 바 있어 수비 불안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타는 직전 경기에서 코호를 2대1로 잡아내며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 개막 후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나가사키, 토야마전 패배에서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리그 최상위급입니다. 페이쇼토와 크룩스가 활약하며 강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의 우에하라와 스미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흔들릴 경우 좌우 크로스와 빠른 침투 패턴을 활용해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센다이를 상대로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거두었으며 지난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중심의 운영이 예상되며 수비 실수를 최소화한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와타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센다이의 수비 붕괴를 고려할 때 멀티 득점이 예상됩니다. 센다이 역시 홈에서 공격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해 역습에 쉽게 노출될 전망입니다. 난타전 양상 속에서 이와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야마구치와 구마모토입니다. 야마구치는 최근 경기력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오이타 트리니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6번의 홈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비 집중력 문제와 경기 운영에서의 미흡함이 눈에 띄는 약점입니다. 공격에서는 아리타와 요코야마가 버티고 있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와와 나로오카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볼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마츠다와 카메카와의 오버래핑이 위협적이지만 수비 시 위치 선정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연속으로 패배했습니다. 구마모토는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큽니다. 직전 몬테디오 야마가타전에서 패배하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와타나베와 시오하마의 득점력이 핵심이며 미시마와 코나가야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공격을 지원합니다. 특히 우에하라의 침투 패스와 시오하마의 마무리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경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이와시타와 아베의 조직력이 불안하며 역습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며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2경기에서도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수비 실수를 최소화할 경우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구마모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야마구치는 홈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공격력도 기대 이하입니다. 반면 구마모토는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다만 구마모토의 수비 불안 요소를 고려하면 난타전이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마모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야마가타와 도쿠시마입니다. 야마가타는 최근 기세가 매섭습니다. 직전 구마모토전에 이어 아키타전에서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3연패 후 반등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에서 테라카도와 키다의 조합이 살아나면서 결정력이 개선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중원에서 오카모토와 다나카의 활동량이 증가하며 빌드업 속도가 향상되었고 쿠보의 볼 배급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니시무라와 노다케의 오버래핑이 효과적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근 도쿠시마와의 맞대결에서 7승 7무 7패로 팽팽하지만 홈에서는 1대0 승리를 기록한 바 있어 심리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쿠시마는 경기력 기복이 큽니다. 최근 나가사키전에서 득점 없이 무너졌고 구마모토전에서도 빈공에 시달리며 답답한 경기력을 노출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확실히 공격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공격에서는 스기모리와 스기모토가 버티고 있지만 결정력 부재가 뼈아픕니다. 다카기와 와타리가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을 시도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원에서는 코다마의 헌신적인 수비가 돋보이지만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최근 야마가타와의 맞대결에서 원정 경기 1승 2패로 밀리는 상황이며 원정 경기력도 불안정합니다. 현재 팀 분위기와 경기력을 감안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야마가타가 최근 경기력과 득점력이 살아난 반면 도쿠시마는 빈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마가타의 홈 경기력을 고려하면 승리가 유력하며 도쿠시마의 득점력 저하로 인해 수월하게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마가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와키와 이마바리의 맞대결입니다. 이와키는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만 기록하며 극심한 득점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지에다전에서 무득점에 그쳤고 도쿠시마와 사간 도스와의 경기에서도 모두 1대1 무승부에 그치는 등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롱볼 중심의 전술 운영이 부아니카의 제공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타니무라의 침투 역시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야마시타와 무라카미가 볼배급의 어려움을 겪으며 템포가 느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끊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바리와의 맞대결에서도 2연패를 기록하며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상성면에서도 불리한 흐름입니다. 반면 이마바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좋은 상태입니다. 사간 도스와 에이메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진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으며 특히 웨슬리 탕케의 제공권 장악력과 인디오, 우메키의 연계 플레이가 전방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콘도와 아라이가 중심을 잡으며 효과적인 압박과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팀의 경기 운영을 이끌고 있고 수비에서도 조직적인 라인 유지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키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2연승, 모두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만큼 심리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마바리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키는 극심한 득점력 부진과 느린 공격 전개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마바리는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흐름 속에서 이마바리가 한두 골 차이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바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미야와 미토의 맞대결입니다. 오미야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쿠마모토전에서는 토요카와와 스기모토를 중심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결정력 있는 마무리로 다득점에 성공했지만 직전 사간 도수전에서는 유효 슈팅조차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며 무기력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는 중원의 점유율 부족과 연계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경기 흐름을 쉽게 상대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원의 사쿠와 오기와라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요카와와 스기모토에게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며 측면 풀백 자원의 오버래핑도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도 압박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의 공격을 끊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기가 잦은 편입니다. 게다가 미토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 시즌 맞대결에서도 1무 1패로 이렇다 할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과 상대의 전적을 고려할 때 오미야가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미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수비 조직력의 향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센터백 미야지와 우에야마를 중심으로 한 400 라인을 깊게 내린 채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원의 니시무라와 요시다도 수비 가담과 전환 속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사카이와 와타나베가 투톱으로 나서고 있지만 최근 5경기 4득점에 그치고 있어 확실한 마무리 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토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이 인상적이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 역습으로 기회를 만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치열한 중원 싸움과 수비적인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미야는 홈 2점을 안고 있지만 공격력에서의 기복과 중원 장악력 부족으로 인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전망이며
미토는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미토가 분명한 우위를 보였지만 뚜렷한 공격력에 차별성이 없는 만큼 승부를 가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득점 흐름이 예상되며 언더와 함께 핸디캡 기준에서는 미토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미토의 핸디캡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고흐와 제프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고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주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당 평균 1.6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측면 수비에서의 크로스 차단 능력이 부족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빌로 이와타전에서도 상대의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면서 실점을 내주는 등 수비 조직력에서 명확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에서는 미야자키와 미치히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만 중원의 압박이 약해 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격의 연속성과 결정력 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제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최근 맞대결에서 3연패를 당하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제프 유나이티드는 현재 5연승을 달리며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매전에서는 점유율 58%, 유효 슈팅 8개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을 압도했고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4골을 기록하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야와 이시카와의 투톱은 빠른 침투와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히다카와 타나카의 측면 오버래핑도 위협적인 공격 루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공수 밸런스가 안정돼 있어 공격 시 빠른 전환, 수비 시 조직적인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고흐와의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상대 전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제프 유나이티드의 우세가 뚜렷하게 예상됩니다. 고흐는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 낮은 점유율, 중원 압박의 약세로 인해 제프 유나이티드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제프 유나이티드는 화끈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현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에이메와 삿포로의 맞대결입니다. 에이메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경기력 자체가 붕괴 수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직전 제프 유나이티드전에서 1대5로 대패하면서 수비 라인의 조직력 부재와 유기적인 커버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공격에서는 무토와 모리야마의 단발적인 돌파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전개 또한 단조로운 패턴에 묶여있고 볼터치 수, 페널티 박스 침투, 점유율 등 모든 지표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방과 중원의 연계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며 후방 탈압박 이후에도 롱킥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력과 집중력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반면 삿포로는 직전 경기에서 아키타를 3대1로 꺾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바카요코, 사라차트, 곤도로 이어지는 삼각 조합이 빠른 템포와 유기적인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계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압박과 공간 침투 역시 날카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바와 아오키가 중심을 잡아주며 빌드업의 안정화를 이끌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도 불필요한 롱볼 사용을 줄이며 점유율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에이즈미를 중심으로 한 라인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커버 플레이가 향상되면서 실점 억제력이 높아졌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팀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상승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삿포로가 전력과 경기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맨은 현재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뚜렷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최근 패배 흐름에서 벗어날 만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삿포로는 전술 변화와 함께 공격 템포와 수비 안정성이 개선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삿포로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멀티 득점을 통한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삿포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와 도야마입니다. 사간도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하며 이마바리전 1대4, 센다이전 0대1 등 대량 실점과 무득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미야전 승리로 일시적 반등을 했지만 중원 조율과 전방 압박이 모두 무너져 있으며 니시카와 아라이의 템포 조절은 거의 무력화 상태입니다. 전방의 슬리프카는 결정력이 있지만 연계와 찬스 메이킹에 약합니다. 전체적인 점유율은 46%대로 낮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차단 실패와 세컨볼 대응 부족이 실점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중앙 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도야마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리그 상위권 페이스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이와타전 3대1 승리는 공수 밸런스에서 팀 전술 완성도가 올라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마, 니시아가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츠다, 타카하시의 전방 득점 루트가 효율적입니다. 중원은 우다, 이토를 중심으로 점유율 기반 빌드업을 전개하며 중원 점유율은 최근 5경기 기준 52%로 확인됩니다. 세트플레이 득점도 증가세이며 상대 압박이 약할 경우 전개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경향입니다. 수비 시 블록 유지도 단단하며 마무리 결정력도 상승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간 도수는 홈에서도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고 수비와 중원에서 명확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도야마는 최근 전술 완성도와 밸런스 면에서 리그 상위권이며 후방 빌드업부터 전방 마무리까지 유기적인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사간 도스의 밀집 수비와 소극적인 운영을 감안하면 대량 득점은 어렵겠지만 도야마가 점유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적은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야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나가사키와 아키타의 맞대결입니다. 나가사키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카와무라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조율을 통해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 패스 성공률이 85%에 달하고 박스 안 슈팅 비율도 60%를 기록하며 높은 효율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턴오버 비율이 15%로 다소 높아 중원에서의 볼 관리가 흔들릴 경우 수비 전환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홈 기준 우군 점유율이 55%로 점유율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타케다가 중심을 잡으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키타는 최근 몇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조직적인 수비 운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최전방에서 득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나카무라가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 슈팅 비율은 55%, 파이널 서드 패스 성공률도 80%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가사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턴오버 비율이 12%로 안정적인 볼 관리가 돋보이며 원정에서도 평균 점유율 50%를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밀집 수비와 조직적인 라인 컨트롤로 나가사키의 전방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나가사키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야마시타와 카와무라 중심의 공격 라인이 아키타의 수비 조직을 뚫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큰 불안 요소가 없는 만큼 주도적인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키타는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지만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다소 부족해 나가사키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나가사키가 한 골 차이의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양상의 언더 경기가 될 확률이 큽니다. 나가사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이타와 후지에다입니다. 오이타는 최근 4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치는 극심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슈팅은 11.6회를 기록하지만 박스 안결정력은 리그 하위권 수준입니다. 주 득점 자원 이사가 고립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아리마, 노무라의 이선 지원 역시 활발하지 않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운영을 선호하지만 데를란, 요시다의 롱볼은 받아주는 자원의 연계 부족으로 이어지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파이널 서드 패스 성공률도 68%에 머무르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 이외에는 득점 루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불안도 존재하며 상대가 빠른 템포로 전환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후지에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능력이 돋보이며 직전 이와키전에서는 2대0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카가와 가와카미의 오버래핑과 시마부쿠, 세세의 패스 조합이 유기적이며 지바, 세쿠의 일선 듀오는 위치 선점과 속도 중심의 침투로 득점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스 안 슈팅 비율이 62%에 달하며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 폼이 상승세입니다. 후방 빌드업보다는 역습 중심 운영으로 오이타의 측면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이타는 점유율 운영을 선호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에서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지에다는 속공 중심 운영과 활발한 측면 전개를 통해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 득점력 또한 상승세입니다. 오이타가 볼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실질적인 위협은 후지에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에다의 원정 승리가 유력하며 오이타의 공격력 부진을 감안할 때 언더 경기도 병행 고려해야 합니다. 후지에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